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대지진의 전조로 보이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진과 관련한 보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6월 4일 일본 카나가와현 미우라 반도에서 광범위하게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500건이 넘는 신고의 내용은 가스 냄새가 난다, 페인트 냄새가 난다, 고무탄의 냄새가 난다,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 마늘 냄새가 난다 등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였습니다. 냄새는 약 3시간에 걸쳐 20km 정도 북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한 냄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요코스카 소방국과 경찰, 도쿄가스, 해안보안청이 이 악취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냄새는 최근 몇 차례 동일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문가에 따르면 지진에 의해 암석의 흔들림이 발생해 타는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5년의 고베 대지진 당시 1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이러한 냄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냄새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잇단 지진, 도쿄와 수도권에서는 배의 위험, 관서지방에서도 거대 지진의 전 단계 증상. 이라는 기사에서는 최근 거대 지진의 전조 단계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홋카이도 이바라키현, 가고시마현에서는 최대 진도 4를 관측하는 지진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5월 하순 소규모 클러스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열도 주변에 즐비한 4개의 안반에 의한 영향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는 배의 위험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관서지방에서도 거대 지진의 전 단계 증상이 나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토카치 앞바다에 리히터 규모 5.8, 지름 깊이 약 90km의 지진이 있었고 6월 1일 이바라키현 북부 지진은 약 100km였습니다. 100km라는 깊이는 드물다라고 리츠메이칸 대학 환타평양 문명연구센터 타카하시 마나부 특임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홋카이도에서 광동지방의 태평양에 걸친 태평양판에서 지진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플레이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다양한 지진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사츠마 지방의 지진과 나가노현 주변의 클러스터 지진은 사가미 트로프 주변에서 오키나와까지 이어지는 필리핀 앞바다 플레이트의 활성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카하시 교수는 모두 필리핀의 판을 유라시아판이 눌러 일어난 지진이라며 수도권에서도 필리핀의 판에 밀린 북미 플레이트가 튀는 타입이거나 깨지는 유형의 지진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태평양판의 영향을 포함하면 배의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판의 활성화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단기간에 도쿄에서 총 7회 일어난 규모 2.6에서 3.5의 지진이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는 모두 진도 1에서 진원의 깊이는 약 20에서 40km의 지진이었다며 대규모 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1, 2일 사이에 지진이 집중한 후 2개월 전후에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거쳐 같은 장소에서 중간 규모 지진이 있고 3일 이내에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사례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에서는 약 2개월 전에 효고현 남동부 규모 4.2의 지진이 2차례 발생. 2003년 10월에 니가타현 주에츠 지진은 1개월 반 전인 9월 7, 8일에 규모 1.7에서 4.3의 지진이 이틀에 걸쳐 7번이나 덮쳤습니다. 필리핀의 판은 남해 트로프 거대 지진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칸사이에도 불안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며 최근 기이반도와 효교현 남부, 미에현 남부, 도쿄부 남부 등에서 고베 대지진과 비슷한 유형의 소규모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다음 난카이 지진의 전 단계의 가능성이 크다며 타카시 교수는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11 직전과 흡사한 이상변동, 전문가가 4개의 경계구역 지적. 이라는 기사에서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가노현과 기후현의 경계에서는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42차례의 지진이 기록했습니다. 또한 간동지방에서도 5월 4일에서 11일까지 일주일간 3회 긴급 지진 속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측량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도쿄대학 무라슌지 명예교수는 작은 흔들림이 빈발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의외의 장소에 위험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월 상순까지 3주 동안 전국적으로 이상 변동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평온 상태가 계속된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다. 긴 평온 기간 후 중소규모의 지진이 계속되면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연구에서 나타났다 라며 무라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까지 3일간 도쿄를 진원으로 하는 진도 1에서 2의 지진이 7차례 발생, 4월 26일에는 최대 진도 4의 이바라키현 남부 지진, 5월 4일과 6일에는 최대 진도 4 치바현 북동부와 북서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도 크다고 무라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 미우라 반도 정체 불명의 냄새는 수도 직하 지진의 전조인가? 라는 기사에서는 지각병동 시 냄새가 발생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묘한 냄새의 변화는 지각의 변화를 감지하는 데 중요하며 지진이나 산사태 등 지각병동에 따른 냄새는 지질학 관계자에게는 상식이라며 전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있기 전에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는데 이 흔들림으로 암석이 붕괴해 탄 냄새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1995년에 고베 대지진 당시에도 1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냄새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미우라 반도는 활단층이 매우 많은 지역이며 활단층이 이동함에 따라 암석의 붕괴가 일어나 악취가 만들어져 남쪽에서 바람을 타고 북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합니다. 미우라 반도의 눈앞에는 사가 골짜기가 있는데 만약 사가 트로프가 크게 흔들리면 수도권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가 트로프는 4개의 플레이트가 겹치는 지역으로 복잡한 진원지이며 1703년 겐로쿠 관동 지진과 1923년 관동 대지진은 이 사가 트로프가 진원지입니다. 대지진 이전 흔들림에 의한 암석의 붕괴는 냄새와 함께 전자파를 발생한다. 만약 이번 악취의 발생 영역에서 전자파의 값이 높아지거나 전파 시계가 오작동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 이상한 냄새가 지각 변동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 전파의 변화를 검증해야 한다. 라며 다카하시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하고 있는 냄새의 진원지는 도쿄 바로 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관동 대지진과 같은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도쿄를 포함한 일본 수도권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95년 1월 리히터 규모 7.3 최대 진도 7의 한신 이와지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일본의 수도권에 대지진 발생 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사망자 66,437명, 부상자 43,792명, 재산 피해 약 1,400억 달러로 집계됐고 1923년 광동 대지진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의 사진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피해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잘 나가던 항구, 동서양 문화의 교류 도시 고베는 일본 지역 중에서도 최고의 부채를 안고 가는 도시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던 안전신화의 나라가 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일까요? 지진의 형태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직하형 지진 특성상 진앙지가 도심에서 비교적 가까웠다는 점과 일본의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더욱 키운 측면이 강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내진 설계는 사실상 그다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지어진 목조 건물이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한신 고속도로 고가는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고 도로, 철도는 물론 수많은 건물들이 붕괴되었습니다. 일본 허울뿐이 풍요의 저자 개본 맥커이는 자신의 저서에서 고베 대지진의 진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주요 시설의 공사 수준이 제3세계 수준이라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시공업체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부실 공사를 이어갔고 그 결과가 고베 대지진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차량의 교량에는 나무 거푸집을 그대로 둔 채 그 둘레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강철 테두리가 규정의 절반밖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도 흔하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뛰어난 건설 기술이라 자랑하던 신칸센과 고속도로들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일본 산업 기술에 문제가 있거나 부패의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 두 가지 모두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거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도쿄와 그 주변 도시들, 만약 이쪽에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지진까지 발생한다면 일본 사회는 그야말로 붕괴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 이후 곧 발생할 수 있다고 한 난카이 대지진은 정말 오는 것일까요?
그럼 이번 냄새 사건의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인을 알 수 없으면 무섭다. 지표에서 뿜어져 나온 가스일 수도 있고 인공적인 것일 수도 있다. 전국에서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잊을 때쯤 오는 것이 재해. 요코스카시에 살고 있습니다. 더워서 창문을 열고 누워 있었어요. 뭔가 냄새가. 그 후에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이 엄습해 구토했습니다. 밖에서 접착제 같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일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쿠하마 방면에서 전화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증상의 분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만 코에 냄새가 남아있고 두통이 아직 계속됩니다. 아키하바라에서 같은 뉴스가 있었어요. 관련된 건가? 무섭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농도가 크게 희석되지 않고 냄새가 난다는 것은 상당량이 방출됐다는 것이다. 인공적인 툴루엔을 실은 유조선이 침몰하거나 전량 투기라도 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 발생 시에 앞바다를 향하고 있던 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의 화학 유조선 등이 수상해 일본 앞마당에 오염물질을 흘려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천연가스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는 새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부러 냄새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플레어 스택도 아닙니다. 플레어 스택은 정유 공정에 유독한 가스를 태우기 위한 것인데 가스 자체가 가연성이므로 가스가 나오는 한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어떠한 날씨에도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플레어 스택에 들어가기 전에 누출되었다면 지금쯤 주위는 큰 재앙일 것입니다. 덧붙여 정유 공정에 트러블이 있어 차단하면 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엄청난 높이의 불기둥이 올라갑니다. 연안이라 동경만의 선박 관련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